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저장을 하고 불렀습니다. 레벨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폴트 맵이 떴죠. 항상 우리가 메뉴에서 편집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맵 앤드 모드에서 내 레벨이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내 레벨이 디폴트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맵 앤드 모드 탭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고 디폴트 맵에 오셔서 스타트 에디터 스타트 맵을 뭘로 할 거냐, 이거는 내 걸로 할 거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패키지화 시켰을 때 제일 처음에 뜰 수 있는 화면 디폴트 게임 디폴트 맵은 뭘로 할 거냐, 또 내 걸로 할 거다. 꼭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내 레벨을 더블 클릭해서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저번 시간에 비행기를 앞으로 날리고 프로펠러도 돌렸으며 방향키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대한 이동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키를 조금 이제 바꿔 놓도록 할 텐데 움직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많이 안 좋죠. 썩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안 좋죠. 네,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될 겁니다. 키를 누를 때마다 점프하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점프하듯이 움직입니다. 점프하듯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키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양만큼 누르고 있을 때만큼 쭉 이제 왼쪽으로 간다든지 오른쪽 키를 쭉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쭉 간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루프린트에 레벨 블루프린트 여시고 왼쪽 키와 오른쪽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해서 왼쪽 키와 오른쪽 키를 사용을 해서 로컬 오프셋을 가지고 Y축으로 마이너스 30과 Y축으로 플러스 30 이렇게 가게끔 만들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왼쪽 키를 누르면 정말로 Y축으로 마이너스 30만큼 오프셋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를 때, 프레스도 되었을 때 탁 된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움직여도 뭐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움직여도 내 콘텐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일반적인 이제 슈팅 게임에서의 움직임들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왼쪽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왼쪽으로 쭉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활용할 거냐면 언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력에 대해서 매핑을 해줄 거예요. 입력 키와 우리 언리얼에서 구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바인딩 시킨다라고 하죠. 바인딩해서 키 매핑을 통해서 입력 처리들을 언리얼에게 맡길 겁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키로 조금 바꿔 놓을게요. 왼쪽 오른쪽을 이제 쓸 거라서 Shift 키로 조금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바로 검색하고 왼쪽 네. 왼쪽 Shift 키 지우고 왼쪽 Shift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Shift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뭐 테스트는 안 해봐도 되겠죠. 마치 얘는
아이템을 먹어서 순간이동하는 것 듯한 뭐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형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를 기획해도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봐서 뭐 버려도 되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일단 놔둬놓은 거고 실행을 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바인딩, 키보드 매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로 갈게요. 메뉴에 편집에 프로젝트 세팅, 블루프린트에서 가셔도 되고 언리얼 에디터에서 가셔도 됩니다. 똑같으니까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 누르시고, 자, 떴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입력 탭을 찾으십니다. 왼쪽에 보시면 입력 탭이 있어요. 입력에 관련되어 있는 입력 누르시고, 이 세부 안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바인딩 부분이 있습니다. 바인딩 액션 및 축 매핑은 입력 동작과 그것을 실행시키는 키 사이에 간접층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입력 동작에 대한 키와 축 매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누가? 언리얼이. 액션 매핑은 키를 누르고 떼는 것, 축 매핑은 연속된 범위 입력에 대해서 매핑이 가능하다. 누가 해주는데? 언리얼이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매핑만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키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처리들은 언리얼 엔진 자체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바인딩에는 액션 매핑이라는 거와 엑시스 축 매핑이라는 거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엑시스 축 매핑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액션 매핑은 다음에 사용을 할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것들은 액션 매핑에 속하게 되겠죠.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축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축 매핑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축 매핑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부분이 있습니다. 축 매핑 추가 클릭 하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 앞에 삼각형이 떴죠. 얘를 눌러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름을 하나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지금 뭔가가 하나 들어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은으로. 이름을 일단 우리는 좌우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좌우 이동이라고 이름을 한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이동 넣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키를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여셔서 나는 뭐 할 건데 키보드에 있는 키를 쓸 겁니다. 왼쪽 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좌우 이동이잖아요. 좌우 이동. 왼쪽과 오른쪽을 여기서 다 처리할 거예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을 이 맵에서, 이 매핑에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누르셔서 키보드에 오른쪽, 이게 화살표, 왼쪽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 X축을 직교 잡히기에서 X축을 예를 든다면 왼쪽이 보통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그래서 왼쪽을 마이너스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블루프린터를 만들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창만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루프린터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방금 만든 축 매핑 값을, 축 매핑 이벤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불러오느냐? 요 밑에다 불러올까요? 틱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틱 근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좌우 이동, 좌우만 해도 어차피 두 개밖에 없죠. 좌우 이동 검색을 해보시면 좌우 이동에 대한 축 값과 좌우 이동에 대한 축 이벤트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축 값을 활용하시려면 축 값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활용하시려면 틱 이벤트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축 이벤트라는 걸 활용하시면 여기 빨갛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실행 명령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축 이벤트에는 액시스 밸류라고 해서 여기에서 리턴 밸류에서 나오는 축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요렇게 이것만 써볼까요 한번?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요것만 이벤트를 불러오시고 다시 좌우 이동해서 이벤트 축값 말고 축 이벤트 요거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죠. 비행기 보시면 요 비행기입니다. 요 비행기 우리 블루프린트에서 가져왔던 BPP38 블루프린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얘를 하나 들고 들어오시고 얘가 얘죠. 똑같은 애입니다.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오시고 얘 가지고 오시고 얘의 요 부분은 똑같아요. 얘의 오프셋 add 액터 로컬 오프셋 축으로 움직일 거니까 로컬 오프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 그래서 축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이 앞에 강의에서 움직일 때 변수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왜? 델타 세컨드도 활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값도 플로트 값이 일단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벡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벡터 값을 만들기 위해서 y축에 대한 값을 속도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플러스 클릭하시고 이름을 뭐라고 해볼까요? 좌우 이동 속도 할까요? 좌우 이동 속도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 유형은 플로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유형은 플로트로 변수 유형을 만들고 컴파일 디폴트 값으로 한 100 정도 넣을까요? 100 정도. 그래서 여기에 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0 정도의 값.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는 요 y 값에 요 속도값 100이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 관련된 거니까 틱 이벤트에 있었던 델타 세컨드는 꼭 활용을 하시라라고 했습니다.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플레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세컨드 get world 델타 세컨드 하나 불러서 가지고 오시고 요 값 3개를 다 곱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 앞 강의에서는 이동 속도와 델타 세컨드를 가지고 비행기를 앞으로 날아가게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앞으로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요 좌우 이동 입력축 매핑이 되어 있는 축 밸류 값까지 더 곱하게 될 겁니다. 왜? 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왼쪽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면 오른쪽 키를 누르면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동속도 곱하고 거기에 델타 세컨드 곱해서 y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y축으로 100씩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 키를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동속도 100 곱하기 델타 세컨드 곱하기 해서 y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축 값이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 개들을 다 값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지금 이제 플로터 값이기 때문에 플로터 곱하기 플로터 부르시고 네, 축에 대한 값 당겨오시고 이동 속도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델타 세컨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핀 추가 하셔서 델타 세컨드 곱해주시고 세 개를 다 곱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값을 이제 y축으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컨버팅해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향 벡터가 되어가지고 다른 방향 우리가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값은 make 벡터 해서 여기에서 나온 값은 make 벡터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는 x축 값으로 넣어서 비행기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반면 지금은 좌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값은 y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x, y, z로 만들어진 이 값을 가지고 오프셋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add 액터 로컬 오프셋은 누가 실행시키는데 키가 입력이 될 때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컴파일하고 저장하고 플레이 해서 보시면 비행기가 앞으로 잘 날아가고 있고요. 우리 아까 왼쪽 시프트 키, 오른쪽 시프트 키로 제일 처음에 했던 걸로 바꿨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방금 만든 건 왼쪽 방향키와 오른쪽 방향키입니다. 왼쪽 방향키를 이번에는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떼면 멈추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떼면 멈추고 네,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네, 됐죠? 코멘트 항상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좌우 이동 나중에 움직일 때도 네, 이렇게 움직이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방법을 이렇게도 이제 할 수도 있는 반면 아까 잠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틱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좌우 이동 펑션 함수값 축값만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는 얘하고 똑같아요. 좌우 이동 속도 값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델타 세컨드는 여기 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곱하기 플로트 곱하기 플로트 곱해주시고 빈 추가해서 곱하기 해주시고 여기에서 나온 값을 어떻게 make 벡터 값으로 바꿔주시고 디폴트로 x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x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y축 쪽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대해서 add actor local offset 달아주시고 여기에 축값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실행은 누가? 틱이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끊어놨나요?
이제 끊었죠. 네, 동작 안 하도록 제가 끊어놨습니다. 네. 지금 움직이면 얘가 실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작 방식이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틱이 계속 실행 명령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이 값이 나오면 계산이 되어서 y축 값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우리가 눌렀을 때만 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이런 실행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는 아니고 이 방법이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좌우 이동인데 얘는 뭐죠? 점프 이동.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이동. 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지금 좌우 이동까지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앞으로는 날아가고요. 왼쪽과 오른쪽 좌우 이동 만들었고요. 방향키 전후 앞 뒤 키 있죠. 앞에 앞으로 가는 전진 키와 뒤로 가는 후진 키. 요거 지금은 카메라에 묶여 있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키 여기 키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고도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키를 좀 다 바꿉시다. WASD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좌우를 쓰니까 얘를 왼쪽 키를 쓰지 말고 A 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 키. 오른쪽으로 가는 걸 D 키. D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네. 이거는 지금 카메라 움직이는 게 되죠. 카메라는 지금 우리하고 지금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나중에 사용할 거라서 지금은 카메라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방금처럼 키를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바꾸기만 하면 여기서 키만 바꿔주면 돼요. 네, 여기서 입력에 대한 키들만 바꿔주면 크게 문제없이 다른 거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A, D를 쓰고 싶으면 A, D를 쓰고 그냥 방향키를 쓰고 싶으면 방향키를 쓰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헷갈리실라도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바꾸면 맞죠? 어쨌든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하셔서 고저 이동, 높낮이 이동,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얘가 이제 앞으로는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고 싶어요. 원래 비행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뭐 UFO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필요하고 앞으로 가는 키를 눌러서 위
단순하게 위를 누르면 위로 가고 아래를 누르면 아래로 가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위를 누르면 보통 내려가죠. 비행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위 키를 누르면 그냥 위로 가고 아래 키를 누르면 아래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방향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아래를 마이너스 1로 아래를 마이너스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고저 이동. 고저 이동 이름이 별로 안 좋네요. 좀 어렵습니다. 부르기가. 부르는 이름을 그냥 위아래 이동이라고 합시다. 위아래 이동. 네, 이렇게 합시다. 순 한자 쓰지 말고 네. 위아래 이동 이벤트 네,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동 속도가 있겠죠. 아래 이동 속도 얘를 쓰셔도 됩니다. 이름을 그냥 이동 속도라고 붙이시고 똑같이 쓰셔도 돼요. 같은 애를 쓰셔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시키고 얘 이름을 좌우 이동이 아니라 이동 속도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값을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세컨드가 하나 필요하죠. 델타 세컨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겨서 곱하기 플로트 곱하기 플로트 붙이시고 핀 추가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주시고 됐나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비행기 하나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add actor local offset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 make 벡터로 만들어야 되겠죠. make 벡터로 하나 만드시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Z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Y축이 아니라 얘가 Z축으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좌표를 만들어서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비행기가 앞으로 날아가고 있죠. 제가 왼쪽 키로 다시 바꾼 것 같네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동작을 잘 한다.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